연말에 또 새해 첫날 어제도 그렇고요. 정치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잘못하면 이게 검찰이나 법조 뉴스로 번질 것 같아요. 네. 더 뉴스 경향신문의 유설이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첫날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이제 새해 주 3회 운동을 반드시 해야겠다 결심을 하고 어제 헬스장 가서 열심히 근력 운동을 했습니다. 주 3회? 주 3회를 결심했습니다. 쉽지 작심 않지만. 3일 하기엔 딱 좋네요. 아, 네. 주 3회 쉽지 않지만.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뭔가요? 네, 첫 번째 뉴스는 공천 헌금 의혹으로 제명된 강선우 의원입니다. 밤늦게 이례적이에요. 그죠? 네. 네, 민주당 지도부가 제명까지 결정한 부분인데 네. 요거 제가 조금 타임라인 가볍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의혹이 처음 제기된 건 지난주 월요일 MBC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의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인데요. 이 대화는 2022년 4월 2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날 이뤄졌습니다. 당시 김병기 의원은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고 강선우 의원도 공관위 관사를 맡고 있었는데요. 이 녹취 내용의 핵심은 강선우 의원 보좌관이 강의원 지역구에서 서울시 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김경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보관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강 의원은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며 김병기 의원에게 도움을 청하는데요. 네. 예, 하지만 김병기 의원은 제가 도와드리면 일이 커진다. 이거는 의원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면서 선을 좀 긋습니다. 그래서 이에 강선우 의원이 의원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장면까지 녹취에 담겨 있습니다. 네,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돈을 받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았고 누가 받았고 그것을 어떻게 돌려줬는지 실제 돌려줬는지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네. 강선우 의원은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네. 페이스북에 뭘 올렸던데요? 네, 지금 일단은 이제 강선우 측은 즉시 어떤 입장을 밝혔냐면 현금을 내가 인지한 다음에 보고 차원에서 김병기 의원에게 알린 것이다. 일단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네. 이 대화가 이뤄진 다음 날에 곧바로 돈을 반환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입니다. 다만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이 전직 보좌관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김경 시의원 역시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은 전혀 납득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보좌관은 시의원이 1억 가져왔으니까 제가 저 갖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무슨 그러니까 서로 명절에 무슨 꽃감 네. 선물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녹취는 네. 누가 한 거예요? 이 녹음한 사람은 김병기 의원 본인인데요. 이 강선우 의원에게 알리지 않은 채 30분이 넘는 대화를 직접 녹음을 했고 이 파일을 제3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 내용을 보면은 김병기 의원이 돈부터 돌려줘라. 원칙대로 해야 된다. 나는 못 들은 걸로 하겠다고 말하는 등 일관되게 좀 선을 긋고 있는데요. 본인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물증을 남기기 위해서 녹음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네.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건에 대해서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럼 불법 탈법적인 의혹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빨리 돌려줘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강선우 의원은 결국 탈당 선언했고요. 네, 의혹이 불거진 지 사흘 만인 어제 강선우 의원이 전격 탈당을 발표했는데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당과 당원께 너무 큰 부담을 드렸다.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품 수수 의혹 자체는 계속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돌려줬다고 다시 확인했고요. 그죠? 네. 네. 민주당은 그런데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만 해도 그때 제 기억으로 이제 표현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다. 예전에 저 강선우 의원 예. 그 논란 있었을 때, 예, 네. 맞습니다. 그 당 장관직에서 물러날 때 그랬었는데 제명을 시켰어요 밤늦게.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저녁 휴일이었는데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강선우 의원을 제명하기로 한 건데요. 이 탈당은 스스로 당을 떠나는 것인데 제명은 당이 강제로 내보내는 최고수위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공식 징계 기록이 남기 때문에 향후 복당 과정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민주당은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도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징계 심판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인화력이 이 사건이 생각보다 인화력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예,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의혹에 더해서 강선우 의원의 이 의혹까지 겹치면서 당의 도덕성이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이 문제를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조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뉴스는 이해운 인턴 갑질 논란입니다. 이것도 전화 녹취죠. 그죠? 보좌관 예. 갑질 의혹인데 이것도 전화가 녹취된 거죠. 예, 맞습니다. 이해운 지명자가 2017년에 그 바른정당 국회의원 시절에 인턴 직원을 질책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인데요. 이것도 이제 TV조선 단독 보도로 공개가 됐고 해당 인턴이 직접 제보했습니다. 그래서 녹취를 보면 이해운 지명자는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기사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듣냐, IQ가 한 자리냐 등의 표현을 쓰면서 좀 고성을 지르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좀 폭언도 그대로 담겼습니다. 그래서 이 인턴이 보름 뒤에 의원실을 떠났다고 하고요. 본인은 심각한 인간적 모멸감을 느꼈다면서 언론에 제보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운 지명자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냈고요. 국민의힘은 즉각 지명 철회 요구에 나섰는데요. 양양자 최고위원은 익히 듣고 있던 얘기라 놀랄 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주진우 의원은 이 정도면 민간 기업에서도 즉시 해고감이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다른 의혹도 있던데요. 네, 어젯밤에 보도가 나온 건데요. 전직 보좌진의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집에 있는 고장난 프린터를 고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이고요. 또 다른 보좌관은 괴성을 지르는 일이 일상이었고 사실상 24시간 업무로 건강이 악화됐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한마디 하셨던데요. 네, 그 이해운 지명자가 전화가 왔다면서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좀 전해준 그런 페이스북을 올린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 아래서 좀 조용히 관망하는 모양새인데 다만 당 안에서는 추가적인 의혹이 더 제기될 가능성은 없는지 좀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당 일각에서는 이해운 지명자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이 계속 확산될 경우 이 지방선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네. 나오고 있어서인데요. 논란이 더 커지면 민주당이 이해운 지명자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는 쿠팡이에요. 네, 쿠팡 사태에 정부 12개 부처 전방위 조사 나선다입니다. 쿠팡 쓰세요? 네, 저는 아직 탈팡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네, 너무 해지하는 길들어져 버려서 해지하는 해지하기도 어렵고 뭐 전자공학과 나와야지 해지할 수 있다면서요. 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단계를 거쳐서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린다는 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도 참 탈퇴를 좀 해볼까 했는데 제 아내가 쓰고 있는 그 연계에서 그 쿠팡 플레이라는 네. OTT를 쓰다 보니까 이걸 락인이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못 빠져나가게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 네. 맞습니다. 정부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쿠팡 상대로 전방위 조사에 착수한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경찰은 이미 계속 수사를 하고 있고요. 예,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모두 12개 부처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후속 조치 계획이 발표가 된 건데요. 정부는 쿠팡의 책임 회피적 대응이 국민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정부는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조사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네, 정부는 이번 쿠팡 사태를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노동권 침해 의혹과 불공정 거래 문제까지 얽힌 이른바 복합적 중대 사안으로 규정을 했는데요. 먼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유출된 정보가 3,000건이라는 이 쿠팡 측의 주장과 유출자가 해당 정보를 모두 삭제했다는 설명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검증에 나설 계획이고요. 또 조사 과정에서 쿠팡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정부는 노동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조사 방침을 밝혔는데요. 고용노동부는 특히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료를 보면 2022년 1월 이후에 쿠팡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가 23건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산재 신청이 이뤄진 거는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쿠팡이 산재 사실을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족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 부분 역시도 정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쿠팡의 야간 노동 실태와 노동자에 대한 건강권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쿠팡이 스스로 우리가 그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개발자와 그 과정을 조사했더니 밖으로 내보낸 건 3천 건밖에 없대요. 3천만 건이 아니래요. 네. 라고 그냥 자기들이 말해버린 거죠. 그렇죠. 국민들한테는 셀프로 그렇죠. 조사 결과를 발표한 거죠. 네. 조사 대상이. 네. 예. 그럼 바꿔 말하면 경찰은 조사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국민들한테. 쿠팡의 입장은 그런 건데 네. 뭐 그 자체가 좀 적절하지 못했다는 어쨌든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죠. 참 청문회도 그렇고 우리말에 매를 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납품업체 상대로 한 갑질 이번에 이것도 정부가 조사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 문제도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세무조사도 좀 세게 들어갈 예정인데 네. 국세청이 이제 쿠팡이 미국 본사에 로열티와 자문료,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의 송금을 하면서 그만큼 국내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방식의 역외 탈세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공정위원장이 따져보고 영업정지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국민들 생각은요. 네, 그 경향신문이 신년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쿠팡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58%로 과반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사 결과는 경향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6일부터 27일 전국 성인 1,010명에게 조사한 전화 면접 조사 결과로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 결과를 보면 국민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유 기자가 직접 고른 더 눈여겨볼 뉴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오차범인의 팽팽한 지방선거 여론 판세입니다. 네. 어떻게 나타났어요? 네, 그 신년을 맞아서 여러 일간지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좀 잇따라 내놨는데요. 그 중에 좀 의미 있거나 좀 재밌어 보이는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은 먼저 경향신문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이 조사 역시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경향신문 의뢰로 지난 26일부터 27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10명에게 조사한 전화 면접 조사 결과로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이 조사에서 는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와 야당 후보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많이 당선돼야 하느냐 이걸 물었는데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2% 그리고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38%로 집계가 됐습니다. 격차가 4%포인트인데 오차범위 안에서 좀 팽팽한 접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에서는 야당 다수 당선을 원한다는 응답이 44% 그리고 여당 다수 당선이 33%로 야당 쪽에 좀 더 힘이 실린 모습인데요. 반면에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부울경 지역에서는 야당 다수 당선이 38% 네. 그리고 여당 다수 당선이 40%로 이 지역 역시 오차범인의 초접전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한겨레 여론조사 결과를 또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번 조사 결과는 그 한겨레와 한국정당학회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STI가 지난 17일부터 21일 전국 유권자 2,020명을 상대로 모바일 웹조사, 유무선 전화면접 조사를 병행한 그 조사 결과인데요. 네. 이것도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를 찍겠냐는 질문에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46.7%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27%였고요. 21.4%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서울시장 선거 판도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동아일보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민주당 주요 후보들을 상대로
가상 양자 대결을 했는데요. 이번 조사는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로 서울 거주 유권자 8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화면접 조사 결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김민석 국무총리와 오세훈 시장의 대결에서는 김민석 총리가 33%, 오세훈 시장이 30.4%로 김 총리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주민 의원과의 양자 대결에서도 박주민 의원이 31.5%, 오세훈 시장이 30.2%로 민주당 후보가 근소하게 앞섰고요. 네. 다만 정원호 성동구청장과의 대결에서는 정원호 구청장이 30.4%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30.9%로 오세훈 시장이 오차 범위 내에서 소폭 우세했습니다. 그리고 좀 같은 서울시장 가상 대결을 놓고 중앙일보도 조사를 했는데요. 네. 이 조사는 중앙일보 K스탯 리서치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로 서울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한 건데요. 이것도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 해당 조사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정원호 구청장과 박주민 의원 등 모든 민주당 후보군을 상대로 전반적으로 좀 네.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조사에서도 정원호 구청장이 오세훈 시장을 오차 범위 내에서 바짝 추격하는 후보로 나타났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 뉴스 경향신문의 유설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